안녕하세요, 배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항공권 구매로부터 출국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항공권을 구매할 때 보통 여행사를 통해서 했죠.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물론 공항에 가서 각 항공사별 사무실에 가서 직접 구매를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비싼 방법이고요. 거의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죠. 구매 대행 사이트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전용 앱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앱으로 구매를 합니다. 먼저 제가 사용하는 앱은 두 가지 앱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카이스캐너라는 앱이고요. 하나는 트립닷컴입니다. 스카이스캐너 앱은 제가 좋아하는 게 차트를 보면서 며칠날 출발해서 며칠날 도착하는 게 가장 저렴한지 날짜별로 쉽게 비교를 할 수 있어서 먼저 스카이스캐너로 출발편과 귀국편에 대해서 선택을 합니다. 트립닷컴 같은 경우 그 표에 붙는 여러 가지 옵션, 취소 수수료가 얼마가 된다, 혹은 수화물이 몇 킬로까지 무료 수화물이 가능하다 등의 옵션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부킹은 트립닷컴으로 하게 됩니다. 보통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데요. 결제가 끝나면은 이메일이 두 번 옵니다. 첫 번째 이메일은 결제가 끝나자마자 바로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충 그런 내용의 이메일이 하나 오고요. 두 번째 오는 이메일이 실제로 중요한 이메일입니다. 여기서는 이티켓이라고 해서 티켓의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있는 보통 PDF 형식의 파일을 첨부해서 보내주는데요. 이거는 구매 대행 사이트와 항공사 시스템과의 어떤 발권 절차가 끝났다라는 그런 이메일입니다. 그래서 이티켓 같은 경우는 출력을 해서 가져가라 라고 보통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출력을 안 해도 공항에서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혹시 모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받은 파일을 화면에 띄워놓고 캡처 정도 해서 가지고 갑니다. 항공사 직원과 얘기를 할 때 얘기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그 캡처를 보여줄 수가 있고요. 보통 체크인 과정에서 이 티켓을 보자 그런 얘기는 거의 안 하고요. 여권만 확인이 되면은 거의 티켓 발행이 됩니다.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그 지방 가까운 공항에서 출발하는 일정표가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가 있는데 굳이 인천에서 출발할 이유가 없겠죠. 인천까지 이동하는데도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니까 일정이 맞고 비용이 적당한 표가 있다 그러면 지방공항에서 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항을 가실 때는 보통 2시간, 3시간 전에 오라고 좀 여유있게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국 수속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 같은 경우 3시간 이상 여유있게 출발을 하고요. 공항에서 여러 가지 시설도 좋기 때문에 공항에서 기다리면서 인터넷도 좀 하고 충전도 좀 하고 좀 여유있게 가시기 바랍니다. 공항으로 이동하는 방법은 보통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사시고 시간과 체력이 된다 그러신 분들은 지하철을 타실 수가 있고요. 인천공항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하철을 타실 수가 있고 비용을 가장 절약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공항버스를 이용하시게 되죠. 공항버스는 서울 시내에서 인천공항까지 대략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원수가 조금 많다 그러신 경우는 택시를 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인원수에 따라 버스 요금이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고요. 저는 주로 공항버스를 이용을 합니다. 인천공항에는 터미널이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1터미널, 하나는 제2터미널. 이 터미널의 경우 4개 항공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ML 이렇게 4개 항공사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항공사들은 전부 1터미널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2터미널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래서 1터미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공항버스를 타시게 되면은 처음에 기사분이 물어봅니다. 1터미널 갈까요? 2터미널 갈까요? 물어봅니다. 처음에는 조금 당황을 했죠. 1터미널인지 2터미널인지 모르는데 무슨 항공사 타고 가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1터미널입니다. 라고 공항버스 기사분이 말씀해 주십니다.
1터미널의 경우 일단 공항버스에서 내리면은 내리자마자 그 건물 밖에 우측에 보시면은 공항 카트가 있습니다. 그 카트 하나를 확보를 하시고요. 카트에다가 캐리어라든가 백팩이라든가 그런 거를 놓고 밀고 다니면은 굉장히 편합니다. 무거운 거 힘들게 메고 끌고 다닐 필요 없고요. 카트가 일반 쇼핑몰 카트와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카트가 좋습니다. 아주 적은 힘으로 잘 밀어지고. 그래서 카트를 하나 확보를 하시고요. 거기다 짐을 다 내려놓고 공항 문을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전광판을 찾게 됩니다. 전광판에서 자신의 비행기 편을 찾아야 됩니다. 몇 시에 어디로 출발하는 무슨 항공, 비행기 표는 몇 번 카운터로 가세요 라고 그 전광판에 적혀 있습니다. J1 카운터로 가세요, K2 카운터로 가세요, 그런 식으로 전광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쭉 카운터로 가서 보딩 패스를 발급받게 됩니다. 보딩 패스에는 실제로 탑승권이죠. 탑승권, 문자 그대로 탑승권이고요. 거기에는 자리를 어떻게 앉을 것인가가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약 교통약자다, 노약자라든가 임산부라든가 그런 경우는 보딩 패스를 발급받으실 때 교통약자, 우대 카드라긴 좀 그렇고 하여튼 증 같은 거를 하나 줍니다. 그거를 주면은 여러 가지 절차에 있어서 줄을 조금 덜 쓰고 좀 더 빨리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배려를 받을 수가 있고요. 보딩 패스를 받는 시점에 수화물로 보낼 수 있는 화물을 보내게 됩니다. 항공사마다 비행기 편마다 다 다른데요. 한 15km까지 된다. 혹은 많은 때는 23km까지 된다.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30km 이상 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짐이 그거보다 무게가 조금 많이 나간다. 한 1, 2km까지는 저울 오차도 있고 하니까 그냥 거의 패스하는 것 같은데 좀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면은 항공사에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해당 항공사 사무실에도 조그맣게 있어요. 거기 가서 돈을 해당하는 요금을 내고 영수증을 가져오면은 짐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짐을 붙이기 전에 짐 정리하라고 공항 곳곳에 그 저울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 저울에서 짐 무게를 달아보고 오버하면은 조금 빼고 버릴 거 있으면 버리고 그런 짐 정리 작업을 먼저 체크인하기 전에 하시는 게 좋고요. 체크인할 때 보통 항공사 직원이 창가 자리가 좋으세요? 통로 자리가 좋으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통로 자리를 선호합니다. 창가 자리에서 밖에 보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륙할 때 착륙할 때 말고는 밖에 볼 일이 없어요. 밖에 봐봤자 그냥 밑에 바닥엔 구름밖에 안 보이고 딱히 볼 게 없어요. 기상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그럴 때는 밖에서 천둥번개가 치고 그런 걸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거를 안 봅니다. 창밖에는 태양이 굉장히 강하게 비치기 때문에 창에 있는 어떤 커튼 같은 셔터를 닫아놓고 밖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가거나 잠깐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할 때 통로 자리가 훨씬 편합니다. 괜히 창가 자리에 앉았다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잠깐 나갈게요 계속 얘기하기도 좀 불편하고 승무원한테 여러 가지 서비스 요구를 할 때도 통로 자리가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창가 자리 줄까요? 통로 자리 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비상구 자리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 사람 비행기 좀 타봤구나. 이코노미석 기준으로 비상구 자리는 다른 자리에 비해서 굉장히 넓습니다. 비상구 자리에 앉으면은 여러 가지 책임이 따르는데요. 비상시에는 승무원과 협조를 해서 다른 승객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의무가 붙기 때문에 좀 컨디션이 괜찮은가 그런 걸 물어보기도 하고 직원이 보기에 건강에 문제가 없고 이 사람 좀 제정신인 것 같다라고 하면은 비상구 자리가 있을 때는 거의 비상구 자리를 내줍니다. 항공사에 따라서는 그 비상구 자리를 따로 돈 받고 파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비상구 자리 있어요? 물어보면은 비상구 자리를 내주고 그러면 조금 더 편하게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인이 끝나면은 이제 보안구역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좁은 통로를 통해서 자기 휴대하고 있는 짐들은 엑스레이 스캔을 한번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여권도 제시를 하고, 그리고 보안구역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그 물 같은 액체류는 그 반입이 잘 안 되니까 뭐 물통을 휴대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물통 깨끗이 비워주고 이거 빈 물통인데요 하고 보여주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뭐 주머니에 있는 거를 다 꺼내라 라고 하는데, 일단 주머니는 정리를 미리 해두시고요. 뭐 동전 같은 거는 다 지갑에 넣으시고, 잡스러운 짐 안 나오게 일단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야 되니까 다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허리띠도 풀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버클이 달려있는 허리띠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허리띠 풀기 싫어가지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임산부의 경우에는 애기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엑스레이 스캔을 안 하고 따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그 사람이 엑스레이 기계를 통과를 하게 그렇게 되는데요. 임산부는 여기 애기 있어요 그러면은 따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짐 검사를 하고 나면은 출국 수속을 하는데요. 여권을 제시를 하면 이제 출입국 사무소 직원이 보고, 이 사람이 수배자인지 뭐 출국 금지자인지 뭐 그런 걸 보고, 뭐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비자를 오바를 했는지도 보겠죠. 그런데 내국인은 뭐 몇 번 다니신 분들은 이제 자동 출입국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한번 등록이 되면은 뭐 그 이후로는 계속 자동 출입국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기계가 시키는 대로 카메라 보세요 하면 카메라 보고, 지문 찍으세요 하면 지문 찍고 자동 출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그게 안 되고 내국인의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출국 수속까지 마치고 나면은 이제 번쩍번쩍한 면세점이 많이 있고요. 뭐 필요하신 분 뭐 사시면 되고, 보딩 패스에 보면은 몇 번 게이트에서 타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이트에 따라서 중간에 어떤 지하철 같은 이동수단으로 조금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만 걸어가면 바로 게이트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에 식수대가 있는데 식수대에서 뭐 물을 조금 확보를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비행기에서 식수를 제공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저가항공 같은 경우는 물을 팔기도 하고, 저가항공도 대부분 물은 그냥 주더라고요. 생수병 하나 정도 물 가지고 계시면 편하니까 그 물 가지고 가시고요. 그래서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다가 시간 되면은 이제 비행기를 타시면 됩니다. 게이트까지 비행기 출발 시간 딱 맞춰가지고 가시는 건 조금 위험하고요. 출발 시간 한 30분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여유 있게 이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늦게 가면은 비행기는 앞에 있는데 탑승을 거부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좀 여유 있게 가시고요. 충전 포인트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충전하면서 인터넷 하면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다른 나라 공항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공항에서는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이 되는 것 같아요. 공항 와이파이 검색을 하시면은 AP 검색을 하시면 쭉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 중에 뭐 프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와이파이를 잡아서 웹브라우저를 켜시면은 뭐 구글로 가자 해도 구글로 안 가고 딱 그 특정 웹 화면이 뜨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화면에서 무료 와이파이입니다, 회원 가입하세요 라고 나오는데, 거기서 간단하게 이름하고 뭐 이메일, 뭐 모바일 번호 정도 입력하면은 잠깐 동안 쓸 수 있는 무료 와이파이를 잠깐 쓸 수가 있습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에는 그거 무료 와이파이 쓰시면 되고요. 시간이 되면 이제 항공사 직원이 줄 서세요 하면은 줄 서고, 비행기 타면은 항공사 직원이 보딩 패스를 요구를 합니다. 보딩 패스 보여주면은 저쪽으로 가세요 하면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가 항공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내식이 기본 제공이 안 되고 있어요. 대부분 기내식을 따로 돈 받고 팔고 있습니다. 돈을 얼마를 내면은 뭐 간단한 메뉴를 먹을 수가 있고, 미리 뭐 좋아하는 음식 같은 거 조금 사가셔도 괜찮습니다. 비행기에서 먹을 만한 거를 뭐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시고, 어차피 비행기 안에서 서비스되는 음식들은 뭐 가격도 비싸고 뭐 그렇게 종류도 다양하지 않고, 특정 메뉴는 또 빨리 매진이 되니까 미리 먹을 것 좀 챙겨가시고, 목베개 정도 챙겨가시면 좀 편안한 여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담요도 저가 항공사들이 담요 주세요 하면 얼마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비행기 타고 위에 올라가면 많이 추운데 담요 같은 거 좀 챙겨가시고요. 태국 같은 경우는 입국을 할 때 외국인이 태국을 들어올 때 뭔가 약간 카드에 뭔가를 적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공사 직원이 비행기 안에서 카드를 나눠줘요. 그럼 그거를 미리 적어놨다가 태국 입국 심사할 때 제출을 하면 되고, 가서 적으려면은 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뭐 미리미리 적으시고, 출입국 카드에 직업과 뭐 연소득을 적으라고 하는데 형식적이니까 대충 적으면 됩니다. 어디서 묵을 건지 숙소 주소를 적으라고 합니다. 그래 그거를 안 적으면은 입국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난 내 패밀리가 여기 있다, 나 패밀리 집에 갈 거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무조건 적으라고 합니다. 거기는 뭐 대충 뭐 무슨 호텔에서 묵을 거예요라고 호텔 이름 정도 적으시면 되고요. 그 카드를 입국 심사할 때 제출을 하면은 카드 일부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카드를 잘라가지고 일부에 뭐 도장을 찍어서 내줍니다. 받은 카드를 잘 들고 있다가 출국할 때 다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걸 분실을 했다라면은 얼마 차지를 하겠죠? 분실해 본 적이 없어서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거를 출국할 때까지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항공권 구매로부터 출국까지라는 주제로 얘기해봤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